이 문제입니다. 이 땅을 누가 사가게 되면 이 땅 다 맹지야. 이 땅 다 사가면 맹지입니다. 이거 내가 괜히 산 거예요. 이런 문제성을 남겨놓고 무슨 배짱으로 과연 입찰을 했을 것이냐.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은 오후가 4시가 넘었네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75-2번지 외 5필지 나와 있습니다. 이 경매가 나온 게 모두 물건 번호가 8개로 나와 있는데요. 딴 건 다 나갔는데 이것만 남았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와보니까 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물들, 차 뒤로 보이는 저 나무 뒤에 있는 건물들, 그 건물들이 전부 다 입찰 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나온 거거든요. 자, 토지만 나온 것까지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 서 있는 거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 나온 요 땅은 지분이에요. 2분의 1 정도 되죠? 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정작 지분이 아닌 건 요 땅 가운데 있는 땅만 지분이 아니고, 요 땅도 지분인데 아주 미세하게 나와 있어요. 미세하다는 건 우리 땅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건 괜찮아요. 저런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땅은 반반 정도 있다면은 이거에 분쟁이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도로가 쭉 오다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땅이 있는데 우리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장된, 이 땅이 연장된 것이냐, 그렇게도 보여요. 여기 공터가 있는 거 보면. 그렇다면 우리 땅 안에 저 건물들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건물들이 이쪽에 나와 있는 거냐까지도 추정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건물도 있고, 건물은 입찰 제외고, 땅도 이거 지분, 이쪽 것도 지분이라면 과연 이것을 누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옛날엔 이 건축허가가 났겠지만 허가가 날 것인가는, 여기 도로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이런 상황인데, 물론 이 건물을 보니까 신축 건물입니다. 신축 건물인 걸 감안한다면 허가는 난다. 물론 빌라는 안 납니다. 빌라는 안 나고 근린시설 내지는 단독주택은 허가가 날 것이다.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 짚어봐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지분에 관해서도 짚어봐야 됩니다. 남들은 지분에 얼마나 채권과 채무가 있느냐, 그 상황을 보고 우리는 그 땅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협의할 때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서 협의가 될 것이냐를 짐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저 안에가 우리 땅이라면 저 뒤에 있는 저 건물까지도 아마 우리 땅이 될 가능성이 많죠. 저 건물도 우리 땅 안에 있는 거예요. 저것도 역시 이 지분 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어려운 법적 절차와 합의 과정이 예측돼요. 쉽지 않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예측됩니다. 자, 그럼 뭐냐? 장점은 뭐냐? 이게 도시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도시지역. 전체가 도시지역이고, 다만 자연 녹지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감정가가 30억에서부터 지금 10억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 합의에서 자신이 있다면 할만하죠. 근데 그 합의 과정이 길면은 과연 어떻게 장래가 될 것이냐, 이 장래까지 생각해야 되는 문제죠. 또 좋은 점을 예측한다면, 이 아내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회사가 잘 돌아가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다. 그 말은 우리가 합의해서 위에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의가 잘 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나올 때까지, 작자가 나올 때까지나 좋은 방법이 나올 때까지 전체 합의 전이라도 우리가 임차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소요될 수 있죠. 임차료 안 내면.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는 것이 부동산의 공부예요. 경매의 예측이고. 자, 마지막 좋은 점을 말씀드린다면, 이건 전부 다 대지 공장용지 임야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농지 전용이나 농지 전용할 게 없어요. 임야를 전용해야 되는데, 임야 개발행위 돈이 안 들죠. 한마디로 말만 임야지, 나무도 몇 그루 없는 거잖아요. 거의 돈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용을 하려면 돈이 평당 16만 6천씩 들잖아요. 그게 이제 큰 돈이죠. 자, 지금 쉽게 말해서 400만 원짜리가 15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단점이 또 있죠. 이런 거 지분은 대출이 거의 안 된다는 거. 꼭 받으려면은 이제 불리한 조건 속에서 한 50% 정도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자도 특별히 비싸다는 거.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나머지는 학원에 들어가서 더 연구를 해서 투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김포시 풍무동을 다녀왔거든요. 파악을 다 못하고 사무실 와서 좀 파악을 해봤는데 이게 모두 14개가 나왔었죠. 다 나가고 맨 마지막에 남은 거예요. 원체 조금 복잡하고 또 어떻게 나쁘게 하면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3명이 입찰을 했어요. 13명. 자, 상황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그 땅 전체가 이렇게 다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다 나온 건데 이게 지금 750평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이쪽 필지 여기서 잘라져 이렇게 나온 거는 지분이에요. 지분 반쪽. 이쪽은 우리가한테 나온 지분이 7.7%밖에 안 됩니다. 2명의 지분인데도 불구하고 7.7%예요. 왜? 전체 소유자가 35명이에요.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에 나온 지분이 7.7%인 얘기야. 요거는 요쪽 2명이 나왔는데 요거는 36%에 나왔어요. 다 한마디로 지분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분을 어떻게 과연 처리하려고 낙찰들을 받을 것인가. 7.7% 이쪽 건 36%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장 건물이 이렇게 보여요. 공장 건물이 있는 건 이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여긴 제시에 건물이 있습니다. 물론 건물의 가치가 아주 높진 않아요. 좀 낡은 공장이지만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까지 두 필지에 걸쳐서 요 필지와 요 필지에 걸쳐서 있단 말이죠. 건물이. 이건 역시 제시외, 입찰외래의 뜻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풀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3장이라고 쓴 거. 지분이 이것도 한 명께 나왔어요. 40%만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지분 아닌 건 요 가운데 있는 땅인데 이 가운데 있는 땅은 공교롭게도 건물이 있어갖고 문제가 있고 요건 건물이 없는데 7.7%, 요건 36%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것도 물건은 문제는 없는데 40%의 지분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상황을 분명히 알고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풍무동 이 동네가 시세로는 한 400~500만 원 갑니다. 280만 원에 받았단 말이에요. 이 낙찰자는. 그럼 400만 원, 500만 원 가는 땅을 280만 원에 받았으니까 잘 받은 거냐? 그것도 13명이나 입찰하셨어요. 이런 거에 대한 경고를 일단 드리는데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 겁니까? 어떻게? 자, 이 땅 나눠 가져야 돼 어떻게 돼요?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내버려 둘 거면 안 되지. 언제 그 돈을 회수하려고? 뭔가 결정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35명을 상대로 나머지 땅을 나한테 80조라고 했을 때 그게 말이 잘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막말로 거기에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외국 이민 가신 분도 있을 수 있고 피치 못할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의 권리에도 문제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35명이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틀리니까 뭐 좀 풀어보려고 그러면 다른 법이 걸고 들어오면 어떨 겁니까? 가압류나 압류나 뭐 가처분, 세금 어떤 게 들어올지도 모르잖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과연 이걸 받았느냐. 말로 분명히 해결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법에다 호소하는 것밖에 없잖아. 법에 호소해서 나의 땅을 분할해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내가 분할을 한다면 난 이 땅이 내가 주인이니까 이 땅 가까운 데로 갖고 싶을 거야. 7.7%를. 그래서 이거 36%. 나도 이것도 가까운 쪽으로 갖고 싶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내하고 의견이 일치할까요? 법에 가도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90%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어떤 결과가 나와요? 법으로 해서 다 저 땅들을 전부 다 경매에 내버리는 거 아니야. 재판부에서. 아, 골치 아프다. 근데 의견이 다 틀리니까 아무리 판사로 해서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가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사람 보고 너 끝에 이거 맹지 이거 가져. 갖겠어? 안 겠어? 안 가질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재판부에 가도 해결이 안 난다는 게 그때 역시 90%야. 자, 그래 분할을 요구해서 아무도 말을 안 들으면 저 땅 전체를 경매에 내보내게 되는데 저게 누구한테 돌아갈지 어떻게 알아? 맞죠? 누구한테 돌아갈지 모르는 거잖아. 이렇게 복잡한 걸 해결할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13명이나 들어왔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는 공장이 문제입니다. 공장이 아주 멋있진 않아도 하여튼 공장이 있는 거예요. 공장 어떻게 할 거야?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알아본 다음에 지료를 내든가 철거를 하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흔히 볼 때 법정지상권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이렇게 김포 정도 되면 땅값이 시세가 한 400~500 간단 말이에요. 400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하면은 한 400 나올 거 아니겠어요? 감정가도 30억 나왔었잖아요. 또. 그렇지만 감정은 또 새로 해야 돼. 내가 지료를 청구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김포 정도 되는 400~500만 원 되는 데는 뭐 법정지상권, 저당권 이후에 설정한 건물 이렇게 복잡한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지료 청구해서 안 내면 그것도 또 철거니까. 당연히 못 낼 가능성이 많죠. 30억은 아니지만 20억 가운데 땅값만 치면 20억 정도 되는 거에 대한 지료가 3~4% 나온다고 칠 때 1년에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내야 되잖아요. 이거 판결로 짐작하는 거예요. 다시 해도 그 정도 나올 거야. 그럼 이걸 내라. 안 내면 2회 이상 안 나면 철거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말씀 자주 드리지만 옛날엔 1회차를 한 번 돈 안 내는 걸 1년으로 쳤지만 지금은 재판부에서 그걸 땡겨줘요. 7천만 원씩 한꺼번에 낼 돈이 어딨어, 임차인들이. 그러니까 원래 끊어서 월세 받듯이 그렇게 적용을 많이 시켜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적용을 받아서 한 달에 500만, 600만 원 내지 않으면 저 철거가 2번 이상 안 내면 철거가 대상되는 거야. 그런 방법이 더 편해요. 그 철거는 가능하다고 치고요. 가능하다고 치고 그 시간도 이거 역시 걸립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 요것도 지분이에요. 40%. 여기가 땅 입구입니다. 이걸 갖겠다고 할 거야, 다. 어? 딱 틀어 막으려고. 그럼 이게 또 분쟁이 또 안 끝나는 거야. 그럼 역시 또 어디로 가? 법원에 가. 가봤다 또 90% 안 돼. 왜? 소유자가 몇 명이라고요? 35명이야.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못 할 겁니다. 35명. 안 되면 아까 똑같이 또 땅을 팔라. 자, 이 땅이 문제입니다. 이 땅을 누가 사가게 되면 이 땅 다 맹지야. 이 땅 다 사가면 맹지입니다. 이거 내가 괜히 산 거예요. 이런 문제성을 남겨놓고 무슨 배짱으로 과연 입찰을 했을 것이냐. 여긴 도로에 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붙었죠, 거기는. 근데 거기는요. 네. 실제 가보면 높아가지고 실제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제일 얕고 갈수록 높아져, 이 땅이. 석벽을 다 쌓아놨어요. 이걸 다 까부시고 한다는 건 사실상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여기로 입구를 냈을 겁니다. 여기 얕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요.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높죠? 여기서부터 이거 다 까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저 앞에 좀 보여주실래요? 자, 잠깐. 여기를 까고 들어간다는 것도 아까 들어오면서부터 도로가 쭉 일직선 방향이었잖아. 여기서 막 뚫는다고 치면 뭐 넓게 뚫어야 됩니다. 그래야 차가 돌지. 이 길 자체가 좁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얕은 편이거든요. 일로 들어가려니까 이건 남의 땅이야. 여기서부터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이 좀 들어가기도 나쁘고 지금 들어가는 도로의 가치와 일로 들어가는 도로의 땅의 가치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옹색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까지도 다 남의 땅이잖아요. 여기까지도. 여기 그 끝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중에서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또 내려온 땅 이것도 남의 땅이에요. 아까 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분권자 땅이란 말이죠. 요 그림을 보세요. 그럼 남은 땅은 요밖에 없어. 가장 높은 데 여기가. 높아서 들어가기 나쁜 곳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과연 이 땅이 남의 또 땅으로 넘어간다면은 무슨 대책으로 저 땅을 팔 것이냐. 어떻게 나중에 본전을 뽑을 것이냐. 이걸 과연 사람들이 다 파악을 하고 했느냐 이게. 내가 보기엔 이거 거의 다 무턱대고 들어온 거야. 너무 내가 비하시키는 거야? 아니면 뭐 까는 거야 내가? 근데 내가 설명하는 거 하면 반대해보라고. 무조건 이것도 다 내가 받고 이것도 내가 다 받는 데는 보장이 있어? 없잖아. 이 경매는 내가 볼 때는 20억을 넘게 썼어요. 10억에서 왜 20억을 씁니까? 뭐 감동받은 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라면 내가 자신 있다 이러던가. 거기 있는 35명의 소유권자는 절대 안 받습니다. 거기서 내가 알기로는 수년 동안 속색이고 분쟁이 있어가지고 결국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내보낸 거 아니야. 35명이 얼마나 마찰과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낙찰 받으신 분은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간 거야. 근데 만약에 본인이 쓸 거라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뭘 본인이 써요. 본인이 저 공장을 쓰거나 저 공장 용지에 쓸 거라면은 저 지분권이 있는 땅은 그냥 도로로서만 쓰는 거고 이 공장은 지료만 청구하다가 철거시키고 철거가 되면은 새 공장을 짓는 거죠. 내가 이거를 분쟁을 다투지 않아도 상대가 걸고 들어오면 어떨 겁니까? 나누자고요. 예. 그 아까 같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하게 웃어요. 아, 그런데요? 나는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상대가 배가 아픈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35명 중에 사람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 중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들어올 거 아니야. 저 들어온다고 봐요. 시비가 들어온다고 봐요. 안 들어온다고 봐요. 들어올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야. 돈 급한 사람도 있을 거면 한 푼이라도 쓸려면 경매지분을 차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 문제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내가 저거 사와야 된다는 얘기야. 앞에 땅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 또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문화재 보존 형형 검토 대상 구역이라고 있어요. 이런 말이 들어가면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다들 조사하셨겠지만 여긴 장능이라는 능이 유명한 능이 있잖아요. 문화재 구역은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따져요 보통. 그래서 보통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거리로 따지는데 거리로 뭐 50m 이내는 1구역,
100m에는 이거 이렇게 따지거든요. 구역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들어가면은 건물 짓는 것도 심지어 큰 대단히 아파트까지도 못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문화재가 최고 써야 되는 걸 해서 이런 말이 들어갔다는 건 앞으로 먼 미래에도 문화재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제 유의해야 될 상황인데 하여튼 13분 중에 1등 하신 분들은 축하는 드리는데 항상 앞으로는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조사를 다 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안 들어갈 건 안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걸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고. 감사합니다.